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또 미국과는 왜 그렇게 으르렁대고, 사우디아라비아랑은 왜 사이가 안 좋고, 이스라엘과는 왜 끝없이 충돌하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란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무려 5천 년이에요.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우셨던 그 시기에 이미 이란 땅에는 거대한 문명이 꽃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흔히 이란을 아랍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라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거든요. 영화 300 보셨죠? 그 거대한 코끼리 부대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 그게 바로 이란의 조상이에요. 자,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요. 이란이라는 나라의 5천 년 역사가 머릿속에 쫙 그려지면서 왜 지금 중동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왜 미국이 이란을 그렇게 견제하는지, 왜 호르무즈 해협이 매번 뉴스에 나오는지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딱딱 맞춰지실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상 이슈를 가장 깊게 파헤치는 채널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정말 대작을 준비했어요. 5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한 편의 영상에 압축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고대 엘람 문명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 이슬람의 전파, 몽골의 학살, 그리고 1979년 그 충격적인 이슬람 혁명까지 이 한 편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은 여러분은 이란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으실 거예요. 그냥 뉴스에서 이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5천년 시간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오해부터 풀고 가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란 하면은 그냥 중동의 한 아랍 국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란 사람 앞에서 너희도 아랍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진짜 정색하면서 화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우리는 페르시아인이지 아랍인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은 키루스 대왕이지 무함마드가 아닙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라라는 페르시아인의 나라이고 아랍 국가들과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요. 아랍 국가들은 아랍어를 쓰고 셈족 계열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조크, 시리아, 요집트 이런 나라들이죠. 반면이라는 페르시아어, 그러니까 파르시어를 쓰고요. 인도 유럽어족 계열이에요. 우리가 쓰는 한국어 체계와는 다르지만 영어나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유럽 언어와 같은 뿌리를 가진 언어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외모도 좀 달라요. 이란 사람들 중에는 푸른 눈, 갈색 머리에 흰 피부를 가진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중동 사람 이미지랑은 좀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이란이 아랍이 아닌 페르시아라는 사실 머리에 딱 박아두시고요. 이제부터 진짜 5천 년 시간 여행을 떠나볼게요. 이란 역사의 가장 첫 페이지 엘람 문명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언제적이냐 하면요. 무려 기원전 3200년경이에요.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우신 게 기원전 2033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옛날, 거의 1000년 가까이 더 옛날이에요. 그 시절에 이란 남서부 지역에 엘람이라는 강력한 문명이 있었거든요.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들 들어보셨죠? 그 옆에서도 함께 성장했던 게 바로 이 엘람 문명이에요. 점토판에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자를 남겼고 거대한 신전인 지구라트를 세웠어요. 수도 수산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였어요. 이때부터 이미 이란 땅에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광의 시대로 넘어갈게요. 기원전 6세기 드디어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이름이 등장해요.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영화 300의 그 페르시아 맞아요. 다리우스 1세, 크세르크세스 1세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이 제국의 시조가 누구냐 하면요. 바로 키루스 대왕이에요. 키루스 대왕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보통 정복자라고 하면은 잔혹한 학살자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키루스는 달랐어요. 정복한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줬어요. 심지어 바빌론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 키루스 대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사람이 좋게 나와요. 메시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 불리는 키루스 원통이조 이때 만들어졌고요. 지금 영국 대영박물관에 가시면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그리스 코앞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이제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배했어요. 인구만 5천만 명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당시
전 세계의 인구의 약 40%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진정한 세계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하나, 그 유명한 다리우스 1세가 도로망을 깔았어요.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약 2,700km짜리 도로요. 파발마가 이 길을 따라 7일이면 제국 끝에서 끝까지 메시지를 전달했대요. 지금 봐도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도 영원하진 않았어요. 기원전 330년 한 청년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은 무너져요.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변방의 그리스 청년한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페르시아의 저력이 진짜 나와요. 그냥 무너지지 않고요. 다시 일어서요. 알렉산더가 33살 젊은 나이에 죽고 그의 제국이 후계자들 사이에서 분열된 후에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새로운 페르시아 왕조가 등장해요. 이게 기원전 247년부터 서기 224년까지 약 500년간 존속해요. 그리고 이 파르티아가 누구랑 싸웠냐 하면요.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가 그렇게 강력했는데도 파르티아만큼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기원전 53년 카르아이 전투에서는 로마군 4만 명 중 2만 명이 죽고 1만 명이 포로가 되는 대참사를 겪어요. 로마 사령관 크라수스가 죽고 그의 머리는 파르티아 왕에게 보내졌어요. 동방의 페르시아와 서방의 로마, 이 두 거인이 수백 년간 맞붙은 거예요. 그리고 영화 300의 배경이 된 그 전쟁 이야기도 좀 해드려야겠죠. 다리우스 1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가 기원전 480년에 그리스를 침공해요. 헤로도토스 같은 그리스 역사가들은 페르시아 군대가 100만 명이었다고 기록했어요. 물론 과장이고요. 실제로는 약 1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정해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와 300여 명의 정예병이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싸운 그 유명한 전투가 이때예요. 결국 페르시아가 이겨서 아테네까지 점령하고 도시를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해 9월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함대가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해요. 그리스인 입장에서는 자유수호의 전쟁이었지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변방의 작은 분쟁이었을 뿐이에요. 그 정도로 페르시아 제국이 컸어요. 파르티아가 무너지고 나서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서기 224년부터 601년까지요. 이 사산조 페르시아 시기에 조로아스터교가 국교가 됐어요.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죠? 빛과 어둠의 대립을 믿는 종교예요. 이 종교가 나중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큰 영향을 줘요.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 이런 개념들이 사실 다 조로아스터교에서도 온 거예요. 사산조 페르시아의 전성기는 6세기 호스로 1세 때예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했어요.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슈퍼파워였어요. 호스로 1세는 그리스 철학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하게 했고요. 인도에서 체스를 들여왔어요. 우리가 아는 체스가 사실 페르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사산조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 문화가 활짝 꽃피웠어요. 우리가 페르시아 양탄자나 페르시아 미술 이런 거 떠올릴 때 그 이미지의 상당 부분이 이 사산조 페르시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란 역사의 첫 번째 큰 챕터예요. 고대 문명에서 시작해서 아케메네스 파르티아, 사산조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영광의 시대. 그런데요, 7세기의 이란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터져요. 이게 뭐냐? 바로 이어집니다. 자, 서기 7세기 중반, 이라렌치에 엄청난 충격파가 닥쳐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더니 이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42년 니아반드 전투에서 사산조 페르시아 군대가 이슬람 군대에게 완패해요. 651년에는 마지막 왕 야즈데게르드 3세가 도망치다가 살해당하면서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페르시아의 영광이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란에는 약 800년간 길고 긴 이민족 지배의 시기가 시작돼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보통 한 민족이 800년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 정체성을 잃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안 그랬어요. 아랍이 들어와서 이슬람을 강요해도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페르시아, 시인 페르도우시가 11세기에 쓴 샤나메라는 대서사시가 있어요. 페르시아 왕들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약 6만 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이게 페르시아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정복당해도 정신은 지킨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시아파 이슬람의 형성이에요. 이슬람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 두 갈래로 나뉘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수니파예요. 전 세계 무슬림의 약 85에서 90%가 수니파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시아파를 받아들였어요. 왜냐고요?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뭐 그중 하나가 자존심이에요. 정복자 아랍과 똑같은 종파를 따르기는 싫었던 거예요. 시아파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였던 알리와 그 후손들만이 진정한 지도자, 즉 이맘이라고 믿는 종파예요. 이게 페르시아 사람들의 정서와 잘 맞았어요. 자, 이 시아파 정체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란이 이제 중동 시아파의 종주국이 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이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이제 감이 오시죠? 종파 갈등이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11세기에는 이제 셀주크 튀르크가 들어와서 이란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13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터져요. 바로 몽골의 침공이에요. 칭기즈 칸과 그의 손자 훌라구 칸이 이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1158년에는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면서 500년간 이어져 온 이슬람 황금 시대를 끝장내요. 이때 죽은 사람이 수십만, 어떤 기록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도서관에 있던 책들을 모두 티그리스 강에 던져버려서 강물이 잉크 때문에 검게 변했다라는 기록까지 있어요. 또 어떤 도시에서는 시체가 너무 많아서 강물이 핏빛으로 흘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처참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 하면요. 이 몽골 정복자들도 결국엔 페르시아 문화에 흡수되어 점령자가 점령당한 자에게 동화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문화의 힘이 그 정도로 강했어요. 14세기 후반엔 절름발이 정복자라 불리는 티무르가 또 이란을 휩쓸고 지나가요. 정말 끊임없이 외세의 침공을 받은 시기였어요. 자, 800년의 이민족 지배기. 길고도 험난했죠. 그런데 16세기 드디어 페르시아인들이 다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부분이 정말 짜릿합니다. 이어서 보실까요? 찰무고 1년 사파비 왕조가 탄생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에요. 무려 800년 만에 페르시아인이 다시 이란 땅의 주인이 된 거거든요. 사파비 왕조의 창시자는 이스마일 1세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어요. 10살에 왕위에 올라서 시아파를 국교로 공식 선포하면서 이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이란이 시아파 국가라는 게 진짜 굳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란에도 순위파가 많았는데요. 이스마일 1세가 강제로 시아파로 개종시켰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처형까지 했어요. 좀 잔인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란의 정체성을 만든 결정적 사건이었어요. 사파비 왕조는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아요. 1987년부터 1929년까지요. 수도 이스파한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어요. 자, 이맘 광장, 수많은 모스크들, 정원들, 지금도 이스파한에 가시면 그때 지어진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스파한은 절반의 세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화려했죠. 또 인구도 60만 명에 달했는데 그 시절에 6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전에 같은 시기 유럽 런던 인구가 약 2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카자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란은 다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요. 19세기는 이란에게 정말 굴욕의 세기였어요. 왜냐? 서구 열강, 특히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두고 경쟁하면서 이란을 갈갈이 찢어놨거든요. 영국은 인도로 가는 길목으로 이란을 이용하려 했고 러시아는 따뜻한 바다로 나가려고 이란을 노렸어요. 요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러요. 카자르 왕조는 약했어요. 영국과 러시아한테 막대한 이권을 넘겨줘요. 1872년에는 영국인 사업가 로이터한테 철도, 강산, 은행 거의 모든 이권을 또 다 넘기는 계약을 체결해요. 이거를 영국 외무장관조차도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1908년 이란 남부에서 석유가 발견돼요. 중동 최초의 석유 발견이었어요. 그런데 이 석유 채굴권을 누가 가져갔냐? 영국이 가져갔어요. 앵글로 페르시안 석유 회사, 지금의 PP 영국 석유 회사의 전신이 이때 세워진 거예요. 이란 사람들은 자존심 강한 페르시아의 후예인데 자기 나라가 외국인들 손에 농락당하는 걸 보면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1906년에 이펀혁명이 일어나요. 이란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제정돼요. 그런데 이것도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으로 흐지부지돼요. 1921년 결국 군 장교 출신인 레자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1925년에 팔레비 왕조를 세워요. 레자샤 팔레비는 터키의 아타튀르크를 모델로 삼아서 이제 강력한 근대화를 추진했어요. 여성들에게 베일을 못 쓰게 하고 서구식 교육을 도입하고 철도를 깔고요. 나라 이름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공식 변경했어요. 1935년이에요. 이란이라는 이름은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너무 옛날 느낌이 난다고 해서 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시기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1951년 모사데그라는 총리가 등장해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영국이 가져가던 석유 이권을 국유화시켜버려요. 이란 석유는 이란 거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란 국민들은 환호했어요. 드디어 우리 자원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고요. 그런데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영국은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1953년 8월 CIA와 영국 정보부 MI6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요. 작전명은 에이젝스 작전이었어요. 그러자 모사데그는 체포되고요. 팔레비 왕이 권력을 다시 잡아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 이 1953년 쿠데타 때문에 이란 국민들 마음속에 미국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가 심어진 거예요. 우리가 민주적으로 뽑은 총리를 미국이 무너뜨렸다. 이 기억이 1979년 이슬람 혁명의 불씨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모하마드 레자샤가 1981년부터 왕위에 올라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백색 혁명을 추진해요. 1963년이에요. 토지 개혁, 여성 참정권, 문맹 퇴치 운동, 산업화. 겉으로 보면 진보적이고 좋은 정책 같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빠르고 강압적이었어요. 농촌 사회는 붕괴됐고 빈부격차는 심해졌고요. 사바크라는 비밀 경찰을 통해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슬람 성직자들의 권력과 토지를 빼앗았어요.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호메인이에요. 자, 이제 이 영상의 클라이맥스. 1979년 이슬람 혁명이에요. 호메인이라는 시아파 성직자가 백색 혁명을 강력히 비판하다가 1964년에 추방돼요. 처음엔 터키로, 나중엔 이라크로, 그리고 마지막엔 프랑스 파리 근교로 망명했어요. 그런데 망명 중에도 그의 카세트 테이프 설교가 이란 전국에 몰래 퍼져나갔어요. 시장, 골목, 모스크, 가정집까지요. 이게 70년대판 SNS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1978년부터 시위가 격화되고요. 9월 8일 검은 금요일에는 군대가 시위대에 발포해서 수백 명이 죽어요. 1979년 1월 16일 팔레비 왕은 결국 이란을 탈출해요. 그리고 2월 1일 호메이니가 15년 만에 이란으로 귀국해요.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타고 테헤란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부터 시내까지 수백만 명이 모여서 환영했어요. 4월 1일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슬람 공화국이 선포돼요. 무려 2500년 페르시아 군주제 역사가 끝나고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신정부 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해 11월 4일 충격적인 사건이 또 터져요.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이란 대학생들이 점거해요. 미국인 외교관과 시민 52명을 무려 4일간이나 인질로 잡았어요. 이게 바로 영화 아르고의 배경이 된 그 사건이에요. 미국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고요. 카터 대통령은 이 사건 때문에 재선에 실패하세요. 이때부터 미국과 이란은 철천 지원수가 돼요.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요. 경제 제재가 시작되고요. 지금까지 40년 넘게 이 적대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혁명 직후 이란은 또 한 번 거대한 시련을 겪어요. 바로 이란 이라크 전쟁이에요. 1980년 9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해요. 이란이 혁명 직후라 약해 보였거든요. 영토도 좀 빼앗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 전쟁이 무려 8년이나 계속돼요. 1988년 8월에야 끝나요. 그래서 양국에서 죽은 사람이 약 100만 명, 부상자는 그 2배가 넘었어요. 화학무기까지 동원된 정말 잔혹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이 전쟁에서 미국은 이라크를 지원했어요. 사담 후세인한테 무기와 정보를 줬어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미국이 1953년에는 우리 총리를 쫓아냈고 이번엔 우리 적국에 무기를 줬다. 이런 분노가 또 쌓인 거예요. 이란 곳곳에 가시면은 지금도 이 전쟁 순교자들의 사진이 거리에 붙어 있어요. 이란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이란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해요. 자위권 차원에서요. 우리 주변엔 다 적국이고, 그래서 미국은 이라크에 무기를 줬는데 우리도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이란 핵 문제가 국제사회 최대 이슈가 된 거예요.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핵합의 JCPOA가 체결됐다가요.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려요. 그 후로 이란은 핵 개발을 다시 가속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IRGC라는 조직이 있어요. 일반 군대와는 별개로 종교 지도자에게 직접 충성하는 정예부대예요. 이 IRGC가 중동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까지요. 이게 다 이란이 만든 시아파 벨트 저항의 축이에요. 자, 5천년의 여정 어떠셨나요? 정말 길고 파란만장한 역사죠. 인류 최초의 세계 제국을 만든 민족, 800년 이민족 지배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킨 민족, 1979년 혁명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민족. 이게 이란이에요. 이렇게 세 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예요. 5천년의 독자적인 문명을 가진 자존심 강한 민족이에요. 둘째,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에요. 그래서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와 갈등이 있고
중동 곳곳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어요. 시리아, 예멘, 레바논, 이라크에서요. 셋째, 미국과의 적대 관계는 1979년 이슬람 혁명과 대사관 점거 사건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이란 관련 모든 이슈, 핵 협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이스라엘과의 충돌,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지원 이런 게 다 이 5천년 역사의 연장선 위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저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 다음 영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우리나라 기름값, 물가, 반도체 수출에 어떤 충격이 올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자, 영상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 기억나세요? 왜 이란은 이렇게 시끄러울까? 이제 답이 보이시죠? 5천년의 자존심, 800년의 굴욕, 그리고 1979년의 그 폭발, 이 세 가지가 지금의 이란을 만든 거예요. 페르시아의 후회라는 자부심, 그리고 외세에 짓밟혔던 기억, 그리고 종교를 무기로 일어난 혁명의 열정,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오늘의 이란이 된 거예요. 이걸 알고 보면은 중동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